우선 첫 화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스티븐슨의 장편 소설 북커버 이미지입니다. 이 책에서 메타버스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죠. 그래서 저희도 이 관문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마케팅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다는 사람들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특히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상상을 하는 그런 접근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제 메타버스인 제페토 아바타입니다. 저는 신바람 김박사라고 이름 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쉬는 의미에서 요거는 시인데요. 혹시 이 시를 아시는 분이 좀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 아시다시피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앞 발제에서도 언급했듯이 메타버스는 새삼스럽지 않은 그런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이름을 많이 부르니까 이제서야 메타버스라는 메가 트렌드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의 꽃은 결국 메타버스라는 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페르소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실제적인 관계 활동이라는 것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라 하면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도구에서 삶과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2015년부터 가상현실에 대한 그런 많은 발표, 연구, 강의를 좀 앞서서 해왔는데요. 뭐 그 당시에는 VR, AR, MR, XR처럼 이렇게 계속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제2의 기회를 갖게 되었죠. 생활, 즉 상용화와 대중화가 되면서 또한 거기에서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경제활동까지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진정한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살아가는이 아니라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생존의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삶은 계란이 아니고요. 삶은 결국은 관계입니다. 즉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사람 살아가는 삶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는 이렇게 진화가 되었는데 저는 함께했기 때문에 진화했다 생각됩니다. 함께했다라는 것은 관계를 갖다는 것이고 또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통이라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메타버스 속 관계와 소통으로 인류는 진화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 즉 네트워크의 유형 및 진화 발전을 잠깐 보자면 뭐 사회적 관계망, 즉 소셜 네트워크는 폐쇄된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현지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의미하는 글로컬리제이션, 그리고 개인 중심으로 개방 연결된 네트워크로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메타버스 관계는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아까도 발표 때 말씀하셨는데 하이브리드형 그런 멀티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목적하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 활동체 또는 매개체를 내세웁니다. 바로 페르소나죠. 뭐 기본적으로 다들 페르소나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개념의 공유를 위해서 잠시 소개를 하자면 심리학에서는 외적 인격 또는 가면 인격이라고도 하죠. 자아와 외부 현실 세계가 직접적인 관계의 상황에서 자아를 대신해서 관계를 맺는 매개체 또는 사회적 적응 수단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관계 속에서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 쓰는 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성격, 인격의 어원이기도 하죠. 뭐 융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영화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예, 감독들이 페르소나, 예, 배우를 페르소나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케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노래처럼 학생들한테 제가 설명할 때는 오히려 앞에 있는 페르소나에 대한 설명보다는 BTS의 노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BTS의 인트로 곡명, 2019년 인트로 곡명이 바로 페르소나고요. RM이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내가 기억하고 사랑할 사람들이 아는 나, 그다음에 웃고 있는 나, 가끔은 울고 있는 나 등등 여러 가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들레주의 존재론의 핵심 개념인 다양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복합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죠. 관계 상황 및 수가 증가하면서 멀티페르소나 현상이 확장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김남도 교수가 2020년에 예측 키워드 첫 번째로 멀티페르소나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대응을 한다. 특히나 소비 상황에 대해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단순한 페르소나가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으로 된다면 어떨까요? 이 영화를 한번 보실까요? 이미 이 영화는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뷰티 인사이드라고 영화인데요. 매일 다른 사람의 얼굴로 태어나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뭐 온리 원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로, 아이로, 노인으로 뭐 이렇게 성별과 연령이 변화합니다. 마치 메타버스의 아바타 같은 그런 설정이죠. 뭐 망한 영화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영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변합니다. 단 이거는 동일한 사람의 외형만 변하는 게 아니라 관계와 상황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좀 더 메타버스에 가까운 페르소나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만 다른가 아니면 관계나 상황까지 다른가이라는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의 페르소나는 뭐가 다를까요?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의 속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다릅니다. 뭐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은 사물, 만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정확한 말로는 멀티 초연결 사회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네트워크는 관계 상황의 다양성과 확장성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많은 페르소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활용하는 건 아니죠. 중요하지 않고 잊혀지는 그런 네트워크와 페르소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페르소나를 메타버스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발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기본적으로 ASF의 틀을 가지고서 메타버스의 영역을 한번 분리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이게 절대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트럼프 시대에 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막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은 영역이 파괴되고 통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역 중에서 기준 중에 페르소나, 특히나 디지털 페르소나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요 정체성과 그 행위의 영역인 라이프 요깅 그리고 VR 쪽에 더 적합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뭐 사람 사는 곳 다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메타버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다름이 큰 차이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우선 현실에서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여럿이죠.
접속 로그인만 하면 관계와 페르소나가 생겨나고요. 로그 아웃 또는 관계 차단만 하게 되면 실제적인 관계도 종료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휘발성 관계는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소나, 즉 아바타 생성 및 조작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게 바로 메타버스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메타버스 시대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사는 세대들은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죠. 메타버스를 좀 더 쉽게 수용할 세대는 일반적으로 MZ 세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파 세대는 더더욱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아까 김범주 본부장님이 발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여기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다른 인류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알파 세대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인류라고 봐야 되겠죠. MZ 중에서도 특히나 Z세대가 조금 더 우리에게 돈이 되는 메인 이용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는 메타버스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냥 3차원의 가상세계라는 정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나이를 표현하는 도구이자 만남 교류의 광장, 놀이터, 재미의 공간, 크리에이터로서의 그런 기회가 있는 곳, 개인 브랜딩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복합적인 가치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아메리칸 드림처럼 메타버스 드림을 꿈꾸고 있죠. 그렇다면 메타버스 속에 페르소나는 어떻게 관계 소통을 해야 할까요? 우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델로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죠? 최초의 SR, 사람과 사람이 중요하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채널이 나타나고 그래서 효과를 얻게 되는 기본적인 구조 모델인데요. 자, 이러한 SMCR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메타버스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S가 많습니다. 즉 다양한 속성의 페르소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모델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한 그런 모델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대부분은 단발적이거나 휘발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기본적으로 감안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장기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단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흐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선형에서 상호작용, 그다음에 교류형 커뮤니케이션으로 인류가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이 진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메타버스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교류형 커뮤니케이션 상황이자 이런 교류형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예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줌이라는 공간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서로에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그런 기본 예의를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더더욱 잘 지켜야 되겠죠.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수사, 뭐 세부적으로는 메타버스 수사학을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에토스는 바로 아바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가 현실의 이상인 건물주도 될 수 있고 또한 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목숨이 여러 개라고 했는데 다른 모습으로도 또 반복 부활까지도 가능한 게 바로 메타버스 속 아바타입니다.
뭐 요즘 유행하는 방송에서 유행하는 그런 부캐의 온라인 디지털 버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직접 아바타를 만들게 되면 본인의 그런 성격이나 아이덴티티에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한 뭐 80% 전후라고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아바타를 다른 얼굴, 몸, 성별, 인종 또는 기타 피지컬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로도 식물로도 무생물로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죠. 뭐 디자인 학회 쪽의 발표니까 디자인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적컬에서 고컬, 만화적 요소가 강하냐 아니면 인간적 요소가 강하냐, 귀엽게도 성숙하게도 또는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게 또는 전문가만이 만들 수 있게 뭐 수정이 용이하냐 불가하냐 뭐 이런 관점으로도 서비스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바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뿐만 아니라 의상, 자파, 뭐 인테리어, 심지어는 소품이나 바닥까지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바타 영역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는 얼굴이라든가 옷을 최고로 좋게 긍정적으로 꾸미려고 노력하지만 메타버스 속에서는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죠. 외모 지상주의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적 커뮤니케이션은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적합하고 우수한 그런 컨텐츠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노드들 간의 관계의 양과 질을 분석하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게 되면 더더욱 좋은 이성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어디든 친구나 적,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게 되는데 수많은 관계 속에 동지의 관계와 적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안에는 주인공과 즉 핵심 요소가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 인싸와 아싸도 존재하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앙성 변인을 중심으로 해서 노드, 즉 메타버스 속에 있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아바타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면은 더더욱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서 발표하셨던 최순영 얘기처럼 마케팅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 좁고 깊은 그런 소수의 관계가 아니라 메타버스는 넓고 얕은 다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여 활동하기를 권장합니다. 메타버스는 메시지 기반의 거래관계적 소통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즉 한 번 주면 한 번 받고 뭐 이런 정도죠. 그리고 주고받는 빈도수만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질적인 내용, 특히나 감성과 관련된 그런 커뮤니케이션 요소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감정 커뮤니케이션에는 이해력도 좀 부족하고 실제적인 활동도 적습니다. 좋을 때는 괜찮지만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큰 우리에게 불행을 갖고 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 갈등, 다툼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야 되겠죠. 물론 메타버스 속에서는요, 간단하게 손절하면 됩니다. 끊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될수록 평판 관점으로 가게 되죠. 그럼 결국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관계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이 닥칠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현명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지금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서 대안에 대한 걸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뭐 개인은 이것까지 공부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좀 있는 인플루언서나 아니 마케터 같은 경우는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임이 클 경우에는 사과라는 것도 해야 되겠죠. 물론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사과 안 하고 그냥 나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그런 메타버스 영역이라 그러면 그 영역에서는 오랫동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성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뭐 제 한 연구에서는 제가 이렇게 진정성이라는 요소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진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마음을 갖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행동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모두를 보여줘야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팩트하고 그 다음에 실천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디지털 페르소나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제는 디지털 휴먼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가상 인플루언서들과의 관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시대로 다가왔습니다. 뭐 이미 많은 분들께서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죠. 자, 이런 디지털 페르소나는 우리 개인적인 페르소나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디지털 페르소나는 본인이잖아요. 하지만 얘는 조직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조직.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요즘에 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샘 같은 경우는 삼성을 대신하는 거고 김래아 같은 경우는 LG를 대신하는 그런 아바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NFT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하자면요. 자, 저는 NFT를 관계 속에서 이렇게 활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인만의 아바타에 대한 인정, 이응지읒이죠, 인정.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인증. 예를 들면은 뭐 좋아하는 사이다. 그럼 둘이 부부야 아니면 둘이 연인이야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도 NFT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좋은 페르소나의 첫 번째 기준을 저는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페르소나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도 NFT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대회 타이틀에 보니까 가상이 현실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까 전시 작품 소개에서도 장자의 호전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동감하면서 이미 발표 자료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예. 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는 세상보다는 가짜와 거짓을 다 인지하면서 잘 활용하는 그런 메타버스 속 페르소나 활동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는 제페토나 게더타운을 통해서 만나보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발표했던 김동성입니다. 감사합니다.